일반적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면 같은 경우는 1톤에 1kg의 소를 타는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kg를 타요. 여기다가 이것들을 몇 킬로 는다? 2배 는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이것들이요. 혹시라도 요즘은 뭐 많이 이제 보편화 됐으니까 이제 실수는 안 하겠지만 옛날 초기에는요 그런 실수들을 좀 해갖고 철거필들이 많이 겪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배지 특성에서 할 때 화학성에 대해서요. 양이온 치하 능력인 거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양이온이 뭘까? 우리 칼슘이라든가 포타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양이온들을 우리가 그 능력, 그 갖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CEC라는 거는 이 양분을 갖다가 배지 자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토양은 CEC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배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CEC가 높으라는 거는 양분을 갖고 있을 능력이 뛰어난다는 얘기예요. 높은 수준이 어떠냐면은 흙이 가장 높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야? 저기 코이어 배지가 높고요. 그 다음에 안면과 펄라이트는 0이에요.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이거 CEC 자기가 양분을 갖고 있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CEC가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식물이 양분을 흡수 없을 때도 그러니까 비료가 진짜 없을 때도 실제로 공급을 먹을 수가 있는 양분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방편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양분의 조절이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조절하기가 CEC가 높다는 얘기는 조절이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요. 근데 코이어 배지는 안면이나 펄라이트에 비해서 높고 토양에 비해서는 낮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CEC가 높은 배지는 양분의 소질이 적으며 고염도 농도 장애의 위험성이 적은 반면 CEC가 낮은 배지에는 무기양분을 자주 공급해줘야 하는 동시에 염류 농도의 향상 효과를 막기 위해서 소량씩 시비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토양에서 얘기고 보통 배지에서는 코코넛 배지에서는 일반적으로 CEC가 높다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비를 연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CEC가 높은 배지는 발악하지 않으며 관소를 부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비 간격이 넓기 때문에 CEC가 높은 배지가 적합하다. 그럼 볼게요. 코이어 배지하고 안면 배지하고 제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다량 소해를 주는 게 코이어가 다량 소해예요? 안면이 다량 소해예요? 안면이 다량 소해, 아니 소량 다해고 코이어 배지가 다량 소해죠. 그럼 우리가 왜 다량 소해를 했는지 여기서 또 나오죠. 배지의 볼륨도 컸지만 코이어 배지는 뭘 갖고 있다? CEC가 크기 때문에 다량 소해의 전략을 피는 것도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안면은 뭐예요? 양분을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소량 다회 전략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소량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소량 다회 전략을 상대로 핀다는 거 이것들을. 안면과 코이어 배지를 놨을 때. 그다음 폴라이트도 마찬가지죠. 폴라이트도 소량 다회 전략을 펴요. 얘가 양분을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얘는 더군다나 코이어 배지는 폴라이트 배지는 또 물도 갖고 있는 능력이 더욱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량 다회 전략을 핀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량 소해를 하는 이유가 뭐다? 코이어 배지가 CEC가 높아야 낮아요? 높기 때문에 다량 소해의 전략을 핀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화학성은 배지의 pH는 배지 안에 있는 용액의 pH, 배지의 pH는 적정감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배지의 pH가 어때요? 배지가 pH에 영향을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코이어 배지는 영향을 줘요. 안면 배지나 펄라이트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겠더래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는 안면이 저기서 또 편안한 게 나오죠. 그 다음 비료 성분이나 농도나 EC 양분 농도는 우리가 그 배지 안에 존재하는 비료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CEC의 수준, 그다음 식물의 종류에 의존한다. 식물이 어떠한 작물을 키우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재배 기간 중 시기별로 염류 농도 또는 EC를 조사함으로써 작물의 발달 단계에 맞는 비료 성분 농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배지마다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배지나 배액의 그 배양액과 EC를 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급 쪽을 조절하기 위해서거든요. 만약에 내가 배액을 조달했더니 우리가 일정 수준의 이하로 포타슘의 농도가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포타슘을 엄청 잘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양액 처방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많은 포타슘을 넣어줘야 근권에서 포타슘의 결핍 증상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통 2주마다 한 번씩 원칙적으로는 배액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굳이 이제 작은 농장, 뭐 저희는 이제 2,000평짜리 이런 옷실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한번 배액의 이시나 정기적 측정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일단요. 그리고 이것들은 일단 그렇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배액을 조사해서 어떠한 양분을 더 많이 흡수했냐를 보고서 우리가 처방전을 만들기도 한다. 아주 대형 농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제가 이거 지난 엑셀로 준 적 있죠? 뭐 하나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엑셀로 준 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우리 혹시 혼자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거 공부하면 나중에 이제 이거 심화 과정에서 이제 양분조 계획 분석을 집에서나 못하죠. 그건 못하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보면은 근데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근데 저 주의점이 있어요. 2주에 한 번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한 회사에다 계속 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다른 데다 하면은 달라. 우리가 보는 거는 수치를 볼 때 정확한 값을 보려는 거예요? 경향치를 보려는 거예요? 경향치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미래대나에 했다가 갑자기 서원에다 해버리면 이게 달라. 그래갖고 이게 전혀 다른 값이 나와버려갖고요. 할 때는 한 개의 회사만 계속해서 시작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은 값이 이상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다음 내구성은 우리가 잘 불어지는 거에 아니라 부서져 공급들 내용으로 통기성이 나빠진다. 그래서 내구성 배지가 어때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안 부서져야 돼요? 튼튼해야 되겠죠? 안 부서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만들어진 모양이 부서지면 안 돼요. 그 각이진 배진 피하는 건 좋은데 바람에 의해서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관리 용이처 얘기할 때요. 우리가 손쉽게 배지의 내부를 점검하고 조절이 되어야 된다. 작물의 근권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 시간이 기간다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배지의 상태를 손쉽게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를 발생할 때 손쉽게 이를 교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배지의 근권 상태를 보기 좋은 순서대로 말할게요. 첫 번째가 앞면, 2번이 코이어, 3번이 뭘까요? 펄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근권을 조사하기가 앞면이 제일 쉽고요. 두 번째가 코이어 배지고요. 펄라이트 배지는 조사가 되게 어려워. 이것들이요. 코이어 배지들은. 펄라이트 배지들은. 그러니까 근권을 조사할 때도 우리가 보통 쉬운 거, 그러니까 근권의 관리가 용이한 것이 상대적으로 앞면이 조금 쉽다는 거 있죠. 여기서 하나 극한기나 폭설의 배지 온도가 크게 변화되는 걸 관리하기 용이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배지의 물리적 특성은 큰 차이가 없어요. 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배지가 클수록 이 변화는 작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농장에서 실제로 요즘에 코이어 배지를 많이 사용할까요? 아까는 제가 버리기 쉽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왜 그럴까? 폴라이트 배지, 코이어 배지보다, 앞면 배지보다 왜 코이어 배지를 많이 사용할까요? 경제적 요인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앞면 배지의 최대 단점은 이게 마르잖아요. 물이 잘 안 채워져요. 내가 찾기를 종료하고 2년을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코이어 배지는 한번 다시 사용하면은 물이 잘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물이 젖었다고 하더라도 첫 해 사용할 때는 함수율이 80%까지 채워지는데 두 번째 사용할 때는 70%가 안 넘어가죠. 근데 이게 고온기 때는 7, 80%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코이어 배지는 2년 정도 재사용해도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것들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재활용이 쉽다는 거.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지의 재활용 문제에서 코이어 배지가 상대적으로 앞면 배지에 비해서 사용이 좀 쉽더라는 거. 조금 재활용이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엔 코이어 배지가 지금은 이제 좀 쌌었는데요. 지금은 코이어 배지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앞면 배지와 코이어 배지 차이는 거의 안 나요. 지금 현재는 수입산 같은 경우도 크게 차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이거는 시험 문제 낼 건 아니지만 앞면이나 코이어 배지나 대부분 수입품이잖아요. 한 최소 4개월 전에 주문이 들어가야 되고 권장은 6개월 전. 예를 들어 내가 8월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작년 12월 1월 달에 주문이 들어가야 가장 싸고 원하는 날짜에 들어가요. 이게 앞으로 당겨질수록 어떨까요? 가격도 비싸지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못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6개월 정도 전에는 이미 주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것들 배가
배 타고 들어오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오다가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들이 배지 가격은 이제 뭐 가격이 저렴한 게 좋냐 싼 게 좋냐 비싼 게 좋냐 하는데 이거는 그때 상황에 봐서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배지 입수 용이성은 이제 국제 정상을 고려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우리 코이어 배지가 스리랑카 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에서 오는데 거기에 태풍이 지나가면 언젠가 코이어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왜 폭등했냐면은 스리랑카에 태풍이 두세 번 지나갔대요. 그러면서 그 코코넛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그 코이어의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요거 있죠. 이제 또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요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이란 전쟁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같죠? 이란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지금 막 서로 지금 으렁거리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면이 원래 오늘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 해협이 봉쇄되면은 아마 다음 달 말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이것들이요. 지금 국제 정세에 따라 우리가 이 코어나 안면이나 거의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좀 신뢰성 있는 좀 오래된 회사, 그러니까 이런 영업을 오래 한 회사,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오래된 회사에서 6개월 전에 주문이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급하게 두세 달 전에 막 주문 들어가면은 오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배지 취급 용이성에서 보면은 단용 배지가 좋다, 혼합 배지는 불리하다. 설치 및 제취가 쉬워야 한다. 배지 뭐냐면 단용 배지가 뭘까요? 한 개의 물질로 배지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이어하고 피트머스하고 섞었어요. 이거는 혼합 배지의 단일 배지예요. 혼합 배지가 단일 배지, 혼합 배지죠. 혼합 배지는 왜 사용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혼합한 물질들이 있어요. 코이어하고 피트하고 무게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칭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 배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단용 배지가 사용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고요. 설치 및 교체가 쉬워야 된다 이거는. 이게 설치하고 교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온실에서 그때 이제 대형 온실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식물체 걷어내고 청소하고 배지 교체하는 시기가 제일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일이 제일 많거든요. 제일 뜨겁고 일도 제일 많을 때예요, 이들이요. 그래서 설치 및 교체가 쉬워야 하는데 배지를 버리기 쉬워야 되는데 배지를 버리기가 어렵다 못해요. 일거리가 더 늘어났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수경 재배 방식은 이제 보수력에 따라 적합한 재배 방식이 달라지고 이제 그렇죠, 당연히 배지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니까 재배 기간이 길수록 관리가 용이한 배지가 좋고. 그래서 보통 누가 이제 봤더니 코이어 배지인데 15리터 배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6개월만 하고 다시 여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짧게 키우니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해요. 근데 15리터 배지 갖고 8월에 심어서 내년 7월까지 가겠다고 하면은 어때요? 불안하죠. 왜냐면은 재배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뿌리가 좀 더 커야 되고요. 짧게 키우는 것보다.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버퍼의 기능이 좀 더 커야 돼요. 그러면은 작은 배지보다 약간 큰 배지가 더 좋겠고 우리 장기로 가려고 하면은 그다음에 물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배지들이 좋겠죠. 그다음 재배기간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배지 사용기간. 농가는 한 번 구입한 배지를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배지인지 토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코이어 배지를 갖다가 보통 저는 2년 정도 쓰면 웬만하면 교환을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코이어 배지는 유기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에 가까워진다? 흙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아진다? 첫 번째 아까 수업했던 거 뭐가 안 좋아요? 배수 성능이 떨어지죠. 배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배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도 2년 정도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끝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지의 사용료는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 뭐 수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배지에 흙먼지가 흔입되기 쉬운 조건에서는 병 발생이 많으므로 자주 교체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배지에 우리 수경재배할 때 바닥에다가 뭘 깔아요? 전부 다 천막지 깔아갖고 흙이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온실에 들어갈 때 이따가 나랑 같이 저기 오이농장 갈 분들은 아마 들어갈 때 바닥 밟고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닥에 뭐가 묻어 있어요? 흙이 묻어 있죠. 흙에 뭐가 있어요? 미생물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공중에 비산돼서 배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이거 해 얼마 들어가겠냐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들어가는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외부에서 많이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흙이 비산해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토양 미생물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고병군, 시드르병군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배지라는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배지가 들어왔을 때는요 무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병균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특히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뭐 1000도 이상에서 구웠기 때문에 병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안에는요. 이것들이요. 지역 특성은 뭐 이거는 우리나라 해당이 안 되는데 뭐 보수력이 좋은 것들, 그다음 사회적 배경은 뭐 얘기할게요. 정치나 환경 자체의 방향성을 고려한다. 이거 제가 이제 그래도 호요 배지가 요새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환경 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또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양액의 재활용 시설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양액의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료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상당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배액의 재활용 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근데 배액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제 문제가 하나가 호열 배지는 만들어질 때는 친환경적인데 배지의 재활용에서는 약간 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순환식 양액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이제 여기 온 학생 중에서도 몇 명이서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배지의 재활용 관련해서 내가 재활용 시설 살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양액 기계를 설치할 때 업자분한테 부탁을 해갖고 재활용 시설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대요. 그거는. 그러면 그 업자가 알아서 그걸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는. 그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보조 사업 그거는 뭐죠? 양액 재활용 같은 건 보조율이 되게 높아요. 80%막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내가 5천만 원짜리 시설 1,00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거는 됐고 배지의 종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국내에는 이제 펄라이트하고 안면 코이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했죠. 이들은 분리 각각 특성이 다르고요. 수경재 배시 이들 각각의 배지의 특성을 정확히 하고 이들의 배지의 특성에 알맞게 관리하는 것이 성공한 재배의 첫걸음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일단 펄라이트 진주암이죠. 진주암은 우리나라에 나이 안 나요? 안 난다. 어디서 나올까요? 중국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진주암이 안 들어오겠죠. 진주암은 우리가 농업에 쓸까요? 원래는 조경에서요. 조경에서 주로 많이 쓰고 수경재배에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진주암은 일단은 전처리가 불필요하고요. 배수 능력이 좋아요. 양액 관리 수단식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배지 가격이 제일 비싸다. 보통 우리가 40m, 50m에 사용하는데 1m에 배지 가격이 7,000원 정도예요. 7,000원 정도. 제일 비싼 배지가 이 펄라이트 배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배지가 변화가 이제 되긴 됐는데 분말화가 되긴 하는데 변화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둘 다 폐기물이다. 세 가지다. 폐기물은 뭐냐면은 그냥 산업용 폐기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폐기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립장에 그냥 버리는 폐기물. 그 다음에 아까 조경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 무게는 1 입방미터에 90에서 130kg.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가볍죠. 물에 둥둥 떠요. 이것들 물에 버리면은 이게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물에 둥둥 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아요. 얘들이 굉장히 가벼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양분하면 없고요. pH는 7.1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이온 취합물들이 거의 없죠. 이거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분율 이 정도 높죠. 그 다음에 기공률 15에서 20% 낮은 편이고요. 유효수분 13에서 14% 매우 낮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폴라이트는 몇 리터 쓴다고 했어요? 40에서 50리터 정도 쓴다고 했죠. 안면은 현무암이에요. 얘도 전처리가 불필요하고 배수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양의 수현식 굉장히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배지 가격은 뭐 지금 안면하고 호여 가격이 지금 이제 옛날처럼 그러는데 지금 거의 비슷해졌는데요. 일단 배지 문화는 배지의 변화가 없어요. 얘는 무기물이기 때문에 얘 현무암을 갖다가 솜처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근데 이거 조심할 게 유리섬유하고 달라요. 유리섬유는 따끔따끔하죠. 얘는 뾰족하지 않아요. 둥글둥글해요. 조직이. 그래서 사람이 찔러도 사람한테 찔리진 않아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폐로 들어가면 녹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폐기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폐기는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요거는 논에다 넣고 갈아엎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안면 같은 거 사용하고 토경 재배하는 온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비닐 까서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물을 갖다 쭉 뿌려요. 그 다음에 로타리를 싹 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보여주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보여요. 1 입방미터에 50kg, 100kg, 그러니까 별로 안 돼요. 한 60kg, 70kg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파레트 큰 거 하나 오잖아요. 이만한 차에 오는데 처음에는 지게차가 다 내렸다가 지게차 내리다 보니까 지게차 오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귀찮고 그래갖고 지금은 그 당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줌마 세 분하고 저랑 넷이서 이것을 양쪽에서 들어갖고 차에서 내려갖고 그 뭐냐 이게 밀차에다 실어서 날랐거든요. 이게 더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만큼 왜냐면 80km 하면 4명에서 그럼 20km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금방 내려. 10바레트 치우는데 1시간 정도면 다 치웠거든요. 근데 지게차 올라가면은 사람 와야 되지, 또 품인해서 계산해줘야 되지, 이럴 때 귀찮아갖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직접 내렸는데 굉장히 가볍죠, 그 시계들은. 그 다음에 함유 성분은 하나도 없고요. 이시도 어때요? pH도요? 거의 없죠?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양이온 치안율도 없죠? 비료 하나도 못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효수분이 어때요? 65에서 70 어때요? 굉장히 높죠? 지금은 한 80까지 올라갔대요. 아주 좋은 배지들은 유효수분이. 그 다음에 재배 안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이어 배지는 우리가 볼 때 코코넛이고요. 전처리가 필요한데 제형 처리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코코넛이 바닷가 쪽에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들 갖다가 부실려면 어떻게 될까? 물에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불리는데 이데가 담수에다 담그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 담갔다가 그것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소금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옛날에는 처음 코이어 배지가 올 때는 전처리를 통해서 염분을 빼줘야 되는데 뭐 요즘 나오는 배지들은 전처리가 돼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이요. 돼서 오고 실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코이어 배지의 조이점이 그러니까 문제는 아닌데 빨간물이 나와요. 처음 쓸 때. 이게 빨간물은 해로운 물일까요? 그냥 나쁜 물, 그냥 일반적인 물일까요? 코이어 배지에 나온 빨간물은 저거예요. 우리 나무 그 진 나오는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 민원 들어온다. 전처리 하는 과정에 물을 빼는 과정에 사람들이 빨간물 들어온다고 동네에서 막 환경단체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빨간물과 동일한 물질입니다. 얘기해요. 이거는 그렇게 물고기를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천연색소인데 이게 나무 진에 나무 그 껍데기에 있는 붉은 색소와 다 동일한 정도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배수 능력은 낮죠,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양액 관리도 어렵고 수단식도 어렵고 배지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배지 가격도 요즘에는 안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는데 코이어 배지 가격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안면은 뭘로 사요? 우리가 살 때? 유로로 사죠. 유로. 그죠? 내가 퀸즐랜드라든가 뭐 네덜란드의 그 그로단 안면을 구입하게 되면은 걔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 있죠. 유로로 쓰는데 여기 스리랑카 살 때는 뭘로 살까요? 달러로 사요. 지금 달러하고 유로가 어떻게 있어요? 이거 붙었죠. 옛날에는 달러가 뭐 1,100원이었으면 유로가 1,600원 이랬는데 지금은 유로가 1,450원, 1,500원이고 달러가 1,350원, 1,400원 이러다 보니까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래갖고 지금은 코이어 배지나 안면 배지가 안면 배지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고 코이어 배지는 상승함에 따라서 큰 차이가 요즘 안 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폐기는 원래 법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버려야 그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야 되는데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보통 과수원에서 다 가져가세요. 과수원에다가 쭉 뿌리면은 풀도 안 나고 좋다고 해서 이거 갖다가 과수원에 뿌리고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이 코이어 같은 경우는 원래 사용 용도가 배지로 사용됐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토양 계량제로 사용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쪽 논산부여 쪽에서는 주변에 수경 재배하고 그 코이어를 버리게 되면요. 그 주변에서 땅이 이제 물 빠짐이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이걸 갖다가 다 땅에다 집어넣으세요. 이것들요. 토양계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버리는데 코이어 배지는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안면 같은 경우는 내가 논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코이어를 버리는 시점이 언제 몇 월 달에 버려 우리가? 7월에 버리거든요. 근데 7월에 논에 버릴 수가 없어요. 벼가 다 들어있어갖고. 그래서 요즘에
축사에서도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축소 호이어요? 예. 뭐 하여튼 호이어 배지는 많이들 가져가세요. 이것들은 거의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안면은 돈 있으면 버리는 게 마침 우리가 안면 버리는 시점이 7월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벼가 수확 끝날 때까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별 문제도 없는데 환경단체에서 또 사진 찍어가 또 와갖고